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저녁 6시에 함께하는 생방송 제주엔입니다. 자, 이 한밤중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놀라고 또 걱정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아마 지금도 이게 계속 이어져서 생각들이 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주엔에서는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주의 상황은 또 어떤지, 그리고 또 연말을 맞아서 또 이 훈훈한 또 이 봉사 현장까지 다양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일부터 사랑의 열매 모금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년 1월 말까지 이 연말연시 집중 모금 캠페인이 진행이 되는 건데요. 비록 경제 상황이 조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따뜻한 온정을 서로 모으고 모아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잘 이번에도 전달될 수 있으면 네. 좋겠네요. 정말 힘든 때일수록 네.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생방송 제주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은요, 제주 MBC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제주 MBC를 통해서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첫 순서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첫 순서는 제주의 다양한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현장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현장의 소식들 기다리고 있을지 오민경 리포터와 만나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민경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딜 또 다녀오셨나요? 네, 두 분은 이제 제주를 자랑한다고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제주 너무 하면은 많은데, 자랑할 자랑할 게. 게 너무 많지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저는 그게 굉장히 자랑거리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또 한라산. 그렇죠. 네, 빼놓을 수 없죠. 바로 제주의 자연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오늘은 제주의 자연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현장을 다녀와 봤습니다. 자, 어떤 현장인지 지금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제주 자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빠밤. 일회용 컵 말고 다회용 컵. 빠밤. 휴지 말고 손수건 사용. 이렇게 작은 행동이 제주 자연을 지킵니다.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섬 제주. 제주가 만들어가는 환경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푸른 잔디와 둥글둥글 독특한 외형의 건물이 있는 이곳. 이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동복리에 위치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인데요. 네, 여기는 환경자원순환센터. 제 환경, 또 자원, 순환. 정말 궁금한 게 많은데 팀장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바로 네, 옆에 이거 계셨는데. 그러네요. 바로 네. 옆에 계시네요. 자원순환. 너무 크게 불렀어요. 되게 생각하게 되는 말들이 많은데 이곳은 어떤 공간인가요? 소각시설과 매립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복합 폐기물 처리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그동안 쓰레기 처리 시설들은 대표적인 혐오 시설로 인식되어 왔는데요. 맞아요. 하지만 친환경 기술과 발상의 전환으로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여기가 있습니다. 중앙 제어실이고요. 여기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저희 엔지니어들이 전체적으로 이 소각 시설을 모니터링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어까지 같이 하는 제어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최대 500톤짜리 시설인데 450톤 정도 450톤 정도 지금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생활 쓰레기가 다 이쪽으로 오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타고 있는 쓰레기는 1200도 정도 되고요. 오. 그 온도를 그냥 버리기는 아깝지 않습니까? 그 폐열을 이용해가지고 증기를 생산을 합니다. 그 증기를 생산을 해서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합니다. 저희가 현재 한 평균 12메가와트 정도를 생산하는데 답이 안 오시죠? 아니 감이 안 오시죠? 한 2만 5천 가구에 매일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네. 제주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들의 최종 목적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쓰레기를 소각하는 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는 등 자원순환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단순한 소각시설을 넘어
미래 세대와 환경 가치를 연결하는 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행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이 장소에서 하는 게 굉장히 특별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이곳에서 행사를 진행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처음으로 자원순환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도민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한 행사입니다. 이날 동복리 자원순환센터에서는 특별한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환경을 배우고 문화를 즐기다라는 주제로 제주 자원순환 페스티벌이 열린 건데요.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이날 노래와 연주로 전해지는 환경 보호의 메시지는 관객들에게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선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비도 다 그치고 날씨 굉장히 좋은데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희는 아이들이 공연이 있어서 오늘 여기 엄마로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환경 정말 생각해야 되고 참 좋은 행사 같더라고요. 썼던 물건을 버리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쓰는 걸 항상 버리기 전에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고민해봐요. 한 번 더 네. 사용할 수 네. 있는지. 이곳에 있는 다양한 체험 부스를 통해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방법들을 배워볼 수 있었는데요. 양말 목으로 컵받침도 만들어봤고요. 폐플라스틱 비즈로 액세서리도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버릴 물건이 없더라고요. 아이들도 좋아하겠네요. 네, 굉장히 아이들도 많았어요. 선생님 이거 뭐 만드셨어요? 이거 키링을 만들었는데요. 이 구슬들이 병뚜껑 같은 거를 재활용해서 다시 리사이클링해서 나온 구슬인데 너무 예뻐요.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다시 재활용해서 다시 이제 자원도 이제 우리가 부족하니까 다시 하고 또 새로운 물건으로 탄생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애들이랑 같이 오셨는데 어떻게 애들한테 쓰레기 어떻게 버려라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계신가요? 그 창고에 따로 분리수거하는 데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네. 종이는 종이대로 버리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일반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쓰레기 배출 잘한다? 못한다? 하나, 둘, 셋. 잘한다. 너도 잘한다? 네. 잘한다. 엄마가 잔소리를 해서 잘 시키고요. 그다음 엄마 이제 아빠 스스로도 하지만 그다음 엄마도 버리고 아빠도 버리고 그다음 뭐라고 해야 되지? 모범답안 찾기 힘들어요. 네.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쓸모없다고 여겼던 폐플라스틱. 이곳에서는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입고 다시 태어납니다. 자, 버려진 플라스틱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순간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짜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귀여워요. 일회용품보다는 다회용품을 이용하며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버려지는 쓰레기를 어떻게 다시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티슈가 뚜껑에 두 개를 이렇게 붙이면 여기 공간이 좀 생겨요. 여기다가 저희가 방향제 넣고 저기가 집에서 안 쓰는 향수 같은 거 뿌려가지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디어 좋지 않나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물티슈 뚜껑으로 방향제 만들기 그리고 향수 뿌리면 또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환경도 생각하고 그리고 방향제도 만들고 일석이조입니다. 그러네요. 이곳에서는 비누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환경 얘기하다가 갑자기 비누 이럴 수 있지만 이 비누는 친환경 미생물 EM을 활용해 만든 비누랍니다. 하수로 흘러가도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착한 제품인 거죠. 그리고 오래 입고 낡고 쓸모없어진 청바지도 이곳에서는 멋진 소품으로 재탄생됩니다. 아이디어에 손재주를 더해 하나뿐인 나만의 작품 완성!
저 이거 방금 만들었거든요. 너무 예쁘죠, 돌고래. 혹시 요즘 아이들 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던가요? 환경 수업도 원체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먼저 물어보면 옷 버리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버리면 안 돼요? 옷은 작아지면 동생한테 줘야 돼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에는 많이 알고 있어서 어른들이 좀 배워야겠더라고요. 네네네. 네, 이 현장에서 환경 전문가 세 분을 우연하게 만났습니다. 자, 분리배출하는 날은요. 월요일은 플라스틱, 화요일은 종이, 수요일은 플라스틱, 목요일은 종이 비닐, 금요일은 플라스틱, 토요일은 종이, 일요일은 플라스틱 비닐이 있습니다. 페트병에 있는 라벨을 떼고 깨끗이 씻어서 버려야 합니다. 와, 그다음 종합장 같은 데는 플라스틱을 빼서 따로 분리배출을 하면서 합니다. 제주를 깨끗하게. 지난 11월 26일 부산에서 열린 정부 간 협상위원회 특별 세션. 이곳에서 오형훈 지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제주의 도전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펼쳤는데요. 2035년까지 제주도가 탄소 중립 정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 발표와 그다음에 구체적인 비전과 집행 계획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탄소 중립 도시로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세계 환경의 날 개최 도시로 제주를 지정하게 됐는데요. 제주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일관된 친환경 정책 그리고 탄소 중립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큰 변화. 환경을 위한 지금의 노력이 내일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텐데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미래. 그 여정에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제주에서 자원순환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그냥 우리가 환경 이러는 것이 아니라 체험과 또 문화와 함께 어울리는 소통의 공간. 자원순환 페스티벌이 굉장히 좀 재밌었거든요. 현장에서 네. 보실 때 어땠나요? 현장이 정말 활기찼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단순히 이제 환경을 보호하자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또 만들면서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또 재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더욱더 재밌었고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뭐 옷이나 양말 같은 버리려고 했던 물건들 버리기 전에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또 그 오형훈 지사가 부산에서 플라스틱 없는 제주를 향한 그 비전을 이렇게 국제적으로 공유한 점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어요. 네, 맞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22년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를 선언하면서 실제로 플라스틱 사용량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을 50% 이상 감축하는 것이 또 목표라고 하는데요. 이런 목표와 실천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 제주 도민들이 함께 실천해가는 과정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플라스틱 사용을 50% 줄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거든요. 네. 우리가 안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줄여서 사용하는 것, 또 재활용하는 것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 환경에 대한 실천들을 우리 모두 함께 또 이렇게 이런 행사를 통해서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자, 오늘 좋은 소식 또 민경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오늘 지구를 생각하는 1분에서는요. 겨울철 환경오염의 주범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일회용 핫팩 좀 많이 썼었거든요. 네, 그냥 습관적으로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그러게요. 꺼내서 썼는데 이게 이렇게 알게 모르게 환경을 또 오염시키고 있었다는 게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또 그 외에도 겨울철 우리가 당연하게 쓰던 생필품들 그리고 생활 습관이 환경을 이렇게 파괴시키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제주에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는 이주엔 시간인데요. 자, 오늘 또 제주의 소리 박성우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자님 이번 한 주는 아무래도 좀 비상계엄 관련해서 기자님이 해줄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소식 들어볼까요? 네, 지난 한 주를 쉬고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는데 안녕하셨는지를 묻는 게 조금은 겸연쩍게 됐습니다. 지난 3일 밤 갑작스럽게 비상계엄령이 발령되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크게 놀라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사건이 발생하고 6시간 만에 나름 수습이 됐지만 이틀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후폭풍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제주도의 대응과 또 앞으로의 추이에 대해서 짚어보려 합니다. 개인적 견해나 좀 주관적 해석은 최대한 배제하고 좀 담백하게 사실관계 위주로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뭐 이번 주에 정말 초유의 비상 이 계엄 상태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놀라기도 하고 아직 지금 이게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일단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듣고 시작할까요? 네,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서 관련 소식과 또 전망이 쏟아진 만큼 이 시간은 제주 사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 합니다. 잠시 타임라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시간은 3일 밤 10시 30분이었고 밤 11시 30분에는 계엄사령부로부터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또 모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한다는 내용의 포고령 1호가 발령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각 정당별로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날짜가 바뀐 4일 오전 1시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한 것이 4시 30분쯤이었으니 그 사이에 전 국민이 밤을 하얗게 지새워야 했죠. 사실 이 과정이 두세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그 과정은 굉장히 긴박했고 또 절박했습니다. 네. 그래요. 또 이게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일련의 과정들에서 국회는 물론이고 일부 국무위원들까지 모를 정도로 이게 비밀리에 진행이 됐었다는 게 또 충격적이기도 한데 당시에 우리 제주의 상황은 어땠었나요? 네, 제주 사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보니 좀 갑작스럽게 날아든 소식에 큰 혼란을 빚었고요. 발빠른 대처에도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주도가 초기 대응 회의를 가진 것은 3일 오후 11시 30분이었고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서 최초 입장을 밝힌 것이 4일 0시 50분쯤이었습니다. 오전 1시 30분에는 보다 실질적인 대응을 위해서 제주경찰청과 해병대체 구여단과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계엄 전국에서는 이 해병대 구여단이 지역 계엄사령부 역할을 맡게 되다 보니 좀 사전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래도 이게 비상계엄 해제안이 신속하게 좀 가결되면서 정말 큰 사태로 번지진 않았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 네. 지금 우리 제주의 그 국회의원들은 표결에 전원 다 참석을 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여겨야 할까요? 계엄령이 선포된 것이 이제 3일이었고 기존에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었던 게 4일이었습니다. 주말이나 비회기 중이었다면 이 제주 지역 국회의원 3인이 보통은 제주도에 내려와서 활동을 하고는 했는데 다행히 이 시간대에는 국회 인근에 위치해 있었고 비상소집 요구에도 즉각 응할 수 있었습니다. 190명이 참여한 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도 위성곤, 김한규, 문대림 이 3인의 제주 지역 국회의원이 모두 이름을 올렸고요. 당시 상황을 들어보니 이 여의도 정가에서는 뚜렷하지는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기는 하겠다라는 낌새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일부러 국회 주변에 머물렀던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이번 그 비상계엄 선포가 아무래도 4.3을 겪었던 도민분들한테는 조금 더 공포스럽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제주로서는
이 4.3이라는 유독 아픈 기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4.3의 무자비한 양민 학살은 1948년 11월 17일 발령된 계엄령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한 것은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난 2003년이었으니 계엄 정국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무려 반세기 넘게 그 학살이 정당화됐던 것이었죠. 아주 개인적으로도 사실 계엄이라는 단어에 상당한 공포감을 느끼기는 했지만 계엄을 몸소 이제 경험해 본 분들이나 또 특히 4.3을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해오셨을 어르신들께서 이제 느끼셨을 공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그 당시에 그 이승만 대통령의 이 계엄령도 계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행해진 이 불법적인 계엄령이었거든요. 아마 그로 인한 어떤 제주의 대량 양민 학살, 초토화 작전의 어떤 빌미가 됐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정말 트라우마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제주로서는 정말 가벼운 사안이 아닌데 어찌됐든 지금 느닷없는 비상계엄 소동에 지금 제주도 각계각층에서 입장을 조금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굳이 셈을하는 것이 무색하게 뭐 정치, 언론, 노동계, 법조계, 뭐 시민사회 같이 각 분야에서 이 정부를 규탄하는 논평이 오늘까지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거나 탄핵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공통된 사안이겠고요. 특히 주목할 내용은 지역 정치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할 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뭐 진보당이나 정의당과 같은 곳은 이제 보다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 이미 거리 시위에 뛰어들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도당 위원장도 노코멘트라면서 이제 직답을 피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우리도 갑작스럽고 황당하다. 중앙당의 결정이 나오는 것을 지켜보겠다라는 것인데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겠네요. 네, 그래요. 이게 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도민 사회에 미친 어떤 피해도 상당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어떤가요? 일단 당장 계엄령에 따라서 서민 경제에 악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주로서는 또 추가로 염려해야 할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공약이 지켜지기는커녕 제주 도정 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정책들조차도 좀 불투명해졌다는 것이겠죠. 당장 가까운 예시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도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이 주민투표의 권한이 정부, 행정안전부에 있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 직후에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일제히 사의를 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사직 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이 지역 이슈를 좀 세심하게 챙길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으리라 보여지고요. 특히 이상민 행정부 장관의 경우에는 이 정부 조직법상 경찰청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는 만큼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행정체제 개편 과제는 무엇보다 시간과의 싸움이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2026년 7월부터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시간이 촉박했었던 것이었는데 좀 우리의 노력과는 관계가 없이 좀 성공하기에는 더욱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비상계엄을 내리는 또 회의에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내란죄 여부와도 연관이 돼 있는 상태이고 사실 또 잠재적인 피해로서 제주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라는 특성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 자체를 지금 여행 위험 국가로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가뜩이나 힘든 이 제주 경제를 더욱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들도 함께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계엄 사태를 계기로 해서 도민들의 반발도 굉장히 지금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벌써부터 이제 전국에서 촛불이 활활 타올랐던 지난 2016년 탄핵 정국이 재현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주에서도 이 진보 성향의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건 촛불 집회가 일찍이 진행돼 왔습니다. 올해가 벌써 12월인데 지난해부터 벌써 근 1년이 넘게 매주 주말마다 열리고는 했습니다. 다만 참여 인원이 10명 내외에 그쳐서 주목받지 못했을 뿐이었죠. 요 근래에 들어서 이 참여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저번 주말에는 30명 내외까지 참여 인원이 늘어났었는데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좀 기폭제가 된 듯합니다.
당장 어젯밤에 열린 촛불 집회는 이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8,900명의 시민이 모여서 윤석열 탄핵 구호를 외쳤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정부의 실정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촛불의 열기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일에도 매일 저녁마다 촛불 집회가 열릴 예정인 데다가 주말에는 총력 촛불 집회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니만큼 앞으로의 전국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야말로 정말 전 국민적인 대혼란을 불러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의 어떤 충격과 혼란도 쉽게 가라앉지는 네.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의 어떤 자유로운 또 밝고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더 밝게 비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네. 바라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사태를 통해서 뭐 포고령의 뭐 의료인과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네. 또 아니면 뭐 이런 정치인들에 대한 활동이라든가 또 언론에 대한 문제들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뭐 제주도 기자협회라든가 뭐 의료단체에서도 각종 성명 또 비판 성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어느샌가 이 대화와 타협보다는 어떤 정치적 행위에 너무 이렇게 휩쓸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사실 민주주의는 우리 국민들이 지키는 거잖아요. 네, 우리 그쵸. 국민들이 네. 지켜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황들을 우리 국민들이 지킬 수 있도록 언론이나 많은 부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얼마나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동참해 주실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네.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번 주말에 또 이 탄핵 소추안에 대한 또 표결도 앞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 사안에 대해서 눈 크게 뜨고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제주의 소리 박성훈 기자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또 만나보는 주말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는 추운 겨울에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는 그런 소식을 담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한 분이 이 소식을 전해주신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갈까요? 하나, 둘. 자기소개 한번. 저는 플로베 롯데점에서 일하는 박정준이라고 합니다. 직업은 바리스타이고 클라리넷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뉴스도 아나운서 하고 있고 리포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제주시에서는 저는 발달 장애가 있지만 매번 새로운 도전을 꿈꿉니다. 새로운 도전은 제 삶의 원동력. 발달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제주 MBC 리포터에도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첫 리포터 도전! 너무 긴장되고 떨리지만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특별한 현장에 나왔습니다. 한국인이라면 가장 대표적인 음식, 필수적인 음식, 월동 준비에 나선 음식 어떠신가요? 우리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가보시겠습니다. 자, 다들 눈치채셨죠? 이번에 제가 찾아간 곳은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현장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모여 김치를 담그고 있었는데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아서 살짝 잊을 뻔했지만 리포터의 본분을 잊지 않았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셨네요. 행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행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또 자원봉사연합회, 저희 제주에 있는 신한금융그룹 직원들이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입니다. 그래서 김장을 저희가 담그고 도내에 그 복지시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김장김치라는 게 이게 양념하고 버무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가 이런 버무림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이웃한테 도움이 되고 또 자기의 재능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 그런 의미 있는 경험이 되는 행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게 우리 도내에서도 더 많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손에 양념 묻은 거 보니까 담그고 있는 것 같은데 몇 포기 담그실 건가요? 오늘 우리 행사 전체는 1000포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는 숙달된 사람이라 한 100포기 하지 않을까 이렇게 목표는 정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 인터뷰하는 동안에
조금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도 목표는 달성하도록 할게요. 제가 은행장에 응원할게요. 김치 나누기. 추운 날씨에도 무려 130여 분이 봉사에 참여했는데요. 이렇게 담근 김치는 총 41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쌀쌀한데 춥지 않으세요? 예, 날씨가 아침에 좀 쌀쌀했는데 우리 현장에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자원보살님들, 그리고 신앙그룹 우리 자체 우리 회원님들하고 다 같이 열기가 하다 보니까 굉장히 훈훈한 것 같습니다. 그 추위를 저희가 이기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얼마나 얼굴 표정들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죠? 네, 이 김장김치가 이제 담그면 복지회관 쪽으로 가서 복지회관 분들 자체 이제 맛있게도 드시겠죠? 그 생각을 하면 기분이 너무 뿌듯하고 좋습니다. 항상 해온 일이라 저희들도 우리 봉사자님들도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예. 저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이고, 당연히 하실 수 있죠. 우리 봉사자님들, 우리 여기 회원님들 다들 김치 담그는데 같이 한번 동참할 수 있을 건데 한번 그쪽으로 가볼까요? 네. 김치! 김치! 오양기자. 음식을 만들기에 앞서 무엇보다 위생을 철저히 신경을 써야겠죠? 저도 위생모, 마스크, 고무장갑까지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글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김장 담가볼까요? 좀 떨리긴 해요. 떨리긴 해요. 떨리지 말고 오늘 저랑 함께 같이 한번 해보게요. 네. 하실 수 있죠? 네. 먼저 양념된 이 배추를 이렇게 양념 골고루 배야 되거든요. 양념을 오른손으로 잡으시고 그동안 김치를 이렇게. 먹기만 해봤지 김장은 처음 해봤는데요. 제가 김치를 직접 담가본다니 설레고 은근히 긴장되더라고요. 그 어느 때보다 집중 또 집중. 그러다 보니 문득 궁금한 점이 떠올랐습니다. 김장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네. 일단은 저희 이제 담그시는 분이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버무리면 일단은 이런 취약 가구나 아니면 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아마 그 정준 씨의 따뜻한 마음을 아마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담그시면은 아주 드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따뜻한 마음으로 담궈보세요. 네, 잘하고 있나요? 네,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따뜻한 마음이라면 저 박정준을 따라올 사람이 없을걸요? 제 생애 첫 김장김치 잘 됐을지 궁금하시죠? 어떤 맛인지 한번 맛볼까요? 네, 그럼요. 오늘 정준 씨가 담근 김치를 한번 맛보도록 할게요. 네. 자, 한번 해보세요. 네. 자, 맛보야. 맛이 어떠세요? 최고예요. 최고예요? 정준 씨가 따뜻한 마음으로 김치를 담궈가지고 오늘 진짜 아주 맛있는 김장김치가 된 것 같아요. 네. 정준 씨, 화이팅! 화이팅! 제가 만든 김치 드시고 행복하세요. 제가 만든 김치입니다. 어떠세요? 제가 김장에 푹 빠진 사이 목표했던 처음 포기가 순식간에 완성됐습니다. 역시 따뜻한 마음의 힘이겠죠? 이날 만들어진 김치들은 드라이브 스루 형식으로 복지시설에 나눠줬는데요. 김치를 가지러 오신 한 분과 만나봤습니다. 사진 찍을 거예요. 어디서 오셨나요? 네, 저희는 애월에 있는 창암 재활원 장애인 시설에서 왔습니다. 저희 장애인들이 요즘 후원이 많이 떨어져서 힘든 가운데 있는데요. 이 김치 맛있게 갖고 가서 우리 이용자들에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나눠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치 화이팅! 화이팅!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김치 씻는 걸 도와드렸는데요. 저 2개씩도 할 수 있어요. 잡죠! 서로 돕고, 서로 돕자! 서로 돕고, 서로 돕자! 처음에는 긴장되고 처음 보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직접 해보니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재밌었던 것은 김치 담그는 일하고 박스 날라서 차에 싣는 일이에요. 다음에 저희가 또 같이 한번 리포터 촬영할까요 하면 또 올 거예요? 오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정말 따뜻하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지금까지 리포터 박정준이었습니다. 안녕. 박정준 님이 네. 오늘 아주 특별한 일일 리포터로 맹활약을 해주셨습니다. 현장의 생생함을 아주 잘 전달해 주셨는데요. 근데 화면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역시 봉사에는 이 진심, 따뜻한 마음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말 화면에서 보셨지만 김장김치의 그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들을 이렇게 그냥 담아가지고 그냥 한 입에 먹는데 네, 아마 주는 분들이나 받는 분들이나 정말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박정준 님의 더 큰 활약상은요. 12월 23일 월요일 다큐엠 시간에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장애인들의 자립 스토리를 담은 우리들의 첫걸음에서입니다. 여러분들의 또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주 참 복잡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네. 좀 혼란스러운 시기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또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언제나 온 힘을 다하는 자원봉사자 분들인데요. 네. 12월 5일 오늘이요. 바로 유엔에서 인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이기도 합니다. 네, 정말 날이 추워질수록 이렇게 이웃들을 돌보는 이분들의 어떤 희생에 봉사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오늘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서 다시 한번 그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 덕분에 우리 모두가 우리 사회가 더욱더 따뜻해졌다는 점에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추워지는 날씨만큼 우리들의 마음은 더욱더 따뜻해지길 바라면서 여러분도 훈훈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